네,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.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? 지금 딱 답드릴 수 있는 건 하나는 정치 테마주인 것 같고요. 하나는 2차 전지주인 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도 소재주가 오늘도 뜨거운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헤르메스타 하차원 본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를 보자마자 또 2차 전지입니까? 라고 했는데 어떡해요. 시장에서 2차 전지만 잘 가고 있어서 참 네. 이게 멈출까 하면 다시 또 가고 오늘 또 에코프로비엠이 불을 지핀 상황이거든요. 네. 참 2차 전지 안에서도 왜 배터리 대장주보다 이 소재들이 잘 가는지 하반기도 더 장밋빛일 것 같은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는 매번 나올 때마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대장주로 거론되고 있는 3사 같은 경우는 뭐 SDI 같은 경우 그나마 좀 괜찮죠.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소재 기업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소재 기업들이 좀 좋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대규모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쪽이 소재 쪽이 가장 또 먼저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일단은 뭐 SDI 같은 경우도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, 일단은 친환경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차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당연히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대장주는 언제 갈까요? 라고 짱짱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네. 사실 대장주들보다는 지금은 소재주들이 뭔가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상대적으로 대장주는 최근 시총 상위 종목의 외국인 매도가 강해서 더 못 가는 걸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조금 더,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재주들이 뭐 지금 좀 안 커졌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뭐 네. 이제 규모 자체는 이제 소재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죠.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, 일단은 그래도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덩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뭐 분사에 대한 이벤트가 아직 뭐 다 끝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야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3사 같은 경우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그 암묵적으로 증설을 한다. 그럼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건가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증설이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잘 맞춰질지,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주가 또 일어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,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수주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재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럼 최근에 이 소재주 안에서 증설이라는 걸 발표한 대표적인 기업들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포스코케미칼인데 이 증설이란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실적 좋아질 겁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공장들이 아무 이유 없이 증설하지는 않을 테고 증설하면 그건 다 매출로 잡히겠죠.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증설을 계획을 하겠죠. 아닐 수도 있어요? 물론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. 뭐 대표적으로 진단 키트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예, 네. 그러니까 뭐 무조건 증설한다고 해서 그 산업이 무조건 다 확장이 된다. 그리고 증설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지만 또 경쟁이 굉장히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증설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산업이 커진다라는 거, 그리고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서 좀 증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섹터는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증설 자체가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을 보시면 이제 증설에 따른 이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. 앞으로 이런 증설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. 뭐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연평균 뭐 50% 정도
늘어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증설 관련된 이벤트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엔 매연기관 차들이 이제 판매가 중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나 수소 쪽으로 자동차의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 점점점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포스코케미칼은 그 안에서 그러면은 어떤 이슈를 갖고 있어요? 일단은 뭐 이제 국내 유일의 양극재,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. 네. 또 이제 증설 관련된 이벤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포스코 그룹에 좀 지원을 받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정적인 원재료가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또 이제 국내 주요 고객사의 이제 EV 관련된 이런 판매가 또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증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양극재, 음극재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포스코 케미칼의 좀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증설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SK 이노베이션과의 계약 소식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단 상태인데 에코프로비엠이 그럼 오늘 어느 정도 고점을 좀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또 대표적으로 양극재 경쟁사인 LNF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한 번에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일단은 차트로 보게 됐으니 고가 패턴, 지금 고가죠.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당연히 높은 건데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가 상당히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좀 신규로 접근하시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왜냐하면 자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중장기 성장기로 좀 보시고 분할로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저는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뭐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25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29만 톤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이제 23년까지 14만 톤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기존의 이런 생산량 자체가 5만 9천 톤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LNF 자체는 한 지난해 기준으로 2만 톤 정도가 되다 보니까 생산량 쪽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이런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당연히 점진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겠지만 지금에서는 약간의 그런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코프로비엠 오늘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더 길게 본다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. 그동안 2차 전지 소재 안에서 양극재가 막 아웃퍼폼할 때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게 동박이었어요. 근데 SKC가 다시 한번 리포트도 나오고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. SKC 또 증설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늘릴 예정인지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? 일단은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SK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정업 플랜트를 좀 증설하는 부분들 또 말레이시아랑 폴란드 그리고 미국의 동박 거점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 동박 생산량이 이제 인수 당시에는 2만 4천 톤밖에 안 되는 것들을 이제 25년이 됐을 때 25만 톤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워낙 수요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30년까지는 동박에 대한 이런 수요가 70만 톤 이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에 들어맞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일단 주요 고객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 등인데 지금 사용량이 7만에서 10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된다라는 방향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로 비교를 했을 때는 뭐 타사 대비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반영이 덜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도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레밸류님이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로 주가가 부양한 느낌이라고 글 올려주시는데 저도 요즘 좀 동의하는 게
기관 투자자들이 목표 주가를 갑자기 대폭 올리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바로 주가에도 또 급등으로 반영되는 모습이거든요. 리포트를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맨날 얼마나 팔리는지 다 못 체크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체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. 그런 자료들이 리포트 안에 워낙 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뭐 증설된다고 했을 때는 뭐 몇 톤인지 그리고 앞으로 뭐 얼마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다 보니까 네. 그런 내용으로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. 나름대로 또 계산이 가능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좋게 평가가 나왔는데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또 시장에서 계속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섹터고 그리고 뭐 누구나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은 시간의 차이긴 하지만 언젠간 굉장히 확대가 될 거야라는 생각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제가 여러분들은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선호하시나요? 라고 여쭤봤는데요. 삼성 SDI랑 첨보 나왔고요. 어떤 분은 좀 쉴게요. 하루 종일 종목 공부 지쳐요라고 글 올려주셨어요. 안 됩니다. 하셔야 됩니다.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볼지 하창한 본부장님의 증설 이벤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안에서 골라볼게요. 네,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서는 SKC를 좀 꼽았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물론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 진입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성장을 할 때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선택은 이제 SKC로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라든지 또 폐기물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좀 미래 전망이 좀 뛰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수 밴드로 15만 5천 원부터 16만 3천 원 라인까지 조금 더만 눌리게 됐을 때부터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목표가는 23만 원인데 증권사에서는 25만 원대 이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14만 3천 원 라인인데 해당 라인 부분이 이제 고가를 좀 뚫어주는 라인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다시 돌파했을 때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KC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. 목표 주가 23만 원, 손절가 14만 3천 원이고요. 뭐 LNF, PNT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는데요. SKC의 증설 모멘텀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